여러분 반갑습니다. 짱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은 장 초반 갭상승 출발을 해서 장 이후에 일부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 그리고 일부 LNG 관련해서 건설 중장비 섹터를 제외한 코스닥의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낙폭이 확대가 됐던 하루였습니다. 반대로 코스피 이 대형주 단, 즉 그동안에 상승을 했던 언택 관련한 네이버 카카오를 제외한 네이버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금융 쪽의 신한지주 등 이쪽 섹터에 오늘 폭발적인 상승이 좀 나왔던 하루입니다. 사실 제가 삼성전자가 7%를 오르는 거를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고, 이렇게 큰 급등을 잘 하지 않은 종목에서 오늘 7%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다렸던 이 힘의 응축이 오늘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이 상방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등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있을 6월 11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지수를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던 부분이 앞으로 며칠 앞에 남아있는 이 선물 옵션 만기까지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추석을 깔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갈게요. 오늘 시장 전일 미 증시가 장 막판에 반등을 했는데, 사실 미국 증시를 보면은 흑인 폭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향해 핵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어제는 중국이 예정대로 미국 대두를 수입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미중 갈등을 소폭이나마 줄여놓은 점,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서 골드만삭스의 주가 하향 보고서를 철회를 했습니다. S&P 500의 향후 주가가 3,200에 400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주고요. 현 구간 나스닥이 신고가까지 1.5% 남겨둔 시점에서 어찌 되었건 신고가는 찍으러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 새로운 역사를 쓸지는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 갈지 아니면 무너질지는 사실 이제 시장이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메가톤급 악재가 뭘까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생각을 하면서 볼 거고요. 결국은 바이든의 지지율이 이미 트럼프를 역전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트럼프의 무리한 무리수가 증시를 끌어내릴 수 있는 메가톤급 악재를 불러올 것으로 생각을 해요. 과거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보시면 대선 직전 힐러리 리스크 스캔들이 터지면서 그 당시도 주가가 한 10%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 당시 지수로 봤을 때 지금처럼 엄청난 변동성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2주 가까운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하락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컸죠. 지금처럼 지수가 이틀 상승 하루 하락, 2, 3일 상승 이틀 하락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당시에 힐러리 스캔들이 발생했을 때는 2주 넘게 하락이 이어졌다라는 점, 한번 15년도 10월달 차트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나와 있을 메가톤급 악재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우상하면서 들락날락하는 시장이 연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순환매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늦더라도 길목을 지키는 매매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일 미 증시를 보면 소비재 쪽에서 많은 반등이 있었어요. 메이시스랑 그다음에 갭에서 반등이 크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휠라 홀딩스에 베팅을 좀 했었는데 그렇게 큰 수익은 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주와 소비 섹터의 흐름은 비슷한 커플링을 보이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미국과 커플링이 다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조금 우리랑 미국 시장이 다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내가 먼저 경제 재개를 했다라는 점에서 미국과 약간 다소의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오늘 시장을 보면 철저하게 카타르 LNG선 수주 모멘텀이 시장을 지배하는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오늘 보면은 조선은 당연히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 해양, 뭐 현대, 중공업 지주가 강하게 올라왔고 특히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 굉장히 어제부터 굉장히 잘 갔죠. 조선 기자재, 조선 선제가 지금 이 현상에 들어가 있고 오늘 철강 쪽에서 원래 후판을 사실 하는 쪽은 우리나라에 보면 현대제철, 포스코 그리고 동국지강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백척 발주로 대략 240만 톤의 물량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간 생산하는 기준이 400만 톤의 후판을 생산을 했었는데 이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 철강 쪽에서 엄청난 시세가 연속이 나왔죠. 그 전에 철강이 올라갔던 거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으로 뭐 문배 철강이라든지 뭐 이쪽에서 상승이 나왔던 반면에 오늘은 동국제강의 상한가, 포스코의 뭐 7%대, 현대제철의 16%대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쪽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하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만 거래 대금이 무려 2조 가까이 터졌죠. 거래 대금으로 보면 셀트리온 제약도 1조 이상의 거래 대금을 터쳤기 때문에 거래 대금 탑 종목은 어마무시하게 오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삼성전자 단연 시장에 으뜸격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거래 대금이 2조 6천억, 2조 6천억의 거래 대금을 삼성전자가 치고받고 장중에 거의 7%까지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55,000원을 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1조에 달하는 거래 대금을 터뜨렸죠. 저희는 이제 하이닉스를 이때 들어가서 지금 매수를 해놓고 있고 어제 추가 매수하고 오늘도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해서 하이닉스만 오늘 매수 사인이 나갔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매수 사인이 나갔고 이 구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에서 삼각 수렴을 완성을 하고 60일선을 돌파를 시키는 이 수렴의 완성 패턴에서 이제 드디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상승이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어요. 한 이 정도 가면은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를 또 다시 보는 전략도 있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10만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올려친다라는 거는 결국 지수를 올리겠다라는 거고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만 지금 이탈된 거래 대금이 엄청나요. 개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엄청났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00억이죠. 6,700억, 2,000억, 1,700억 이렇게 거래가 됐고 또 하나의 종목이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거래 대금을 또 엄청 터뜨렸습니다. 1조 2천억의 거래 대금을 터졌죠. 어제도 거래 대금을 터치면서 종가상 외국인의 직접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사실 오늘도 매동을 보면서 시간에 또 급등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굉장히 외국인과 기관에서 최근 5월 29일부터 거의 폭발적으로 수급이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따라잡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따라잡는 거는 뭐 가진 자들의 여유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셀트리온 제약이 시장에서 엄청난 또 샘무리를 하고 아무래도 이런 막판 투매에 대한 매수세로 좀 올랐다라고 뿐이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접근할 수 없는 정도의 종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도 코스피에서 금융주 쪽 강세가 지속됐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금융주, 그 다음에 증권주 지속 강세를 보이는데 추후에도 계속 강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보는데 뭐 금융 쪽에서는 기업은행이 탑픽으로 보여지고요. 증권주는 뭐 키움증권 탑픽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오늘 정책 관련해서 QR코드 관련주, 그리고 오늘 백신 정부에서 나온 치료제 개발 모멘텀이 좀 있었어요.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조금 시장에 있었는데 혈장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그 항체 치료제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 이런 부분이죠. 2000 뭐 치료제 및 백신 3대 전략 품목 집중 지원하겠다. 뭐 1000억 정도 하고 하는데 밑에 보면 GC 여기 나왔네요. 관련해서 완치자의 혈액을 활용한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 그러면은 혈장은 녹십자와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는 지금 셀트리온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겠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은 그냥 이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부분이 녹십자, 그 다음 셀트리온, 그 다음에 대웅이기 때문에 나파모스타트는 또 대웅이죠. 대웅 테라피틱스에서 이걸 파스텔 연구소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종목이 오늘 발표의 핵심이었다라고 기사를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김에 나스닥 선물 좀 잠시 보죠. 오늘 글로벌 증시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특히 코스피 150은 50은 3.5%나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독일 지수 어제 3.5% 상승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어제 독일 같은 경우는 1000억 유로에 대한 추가 지원 분위기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고, 반대로 니케이라든지 상해, 항생은 그렇게 큰 모습은 없었으나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코스닥 대비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키 맞추기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치료제, 백신 개발 관련 정부 계획 일부 발표, 혈장, 항체, 그 다음에 나파모타스,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리고 정리를 강했던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무래도 장 초반부터 차바이오텍을 시작으로 약세를 보였고, 중간에 이제 워낙 섹터 자체가 이쪽이 아닌 산업재, 경기민감재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좀 오늘 많이 밀렸고, 장 막판에 알테오젠의 루머가 또 한번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러한 루머로 인해서 마지막에 손절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피해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었을 거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뭐 그냥 쏟아져 내려오는 종목을 보면서 악재가 뭐지 찾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자, AACR이 6월 22일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하나 움직이는데, 오늘도 이제 장막판에 ABL 바이오, 그러니까 종가 이후에 또 발표가 나오고 종목마다 그런 부분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참가하는 업체, 혹은 지금부터 7월달까지 뭔가 모멘텀이 있는 업체, 그 다음에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항암제,
암 관련된 업체에 대한 종목들을 서치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볼게요. 오늘 보면 삼성전기도 꽤 올랐어요. 삼성전기도 꽤 올랐고, 저희도 이제 삼성전기 스윙으로 가져가는 부분에서 13만 4천 원까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13만 4천 원까지의 추가 상승이 삼성전기도 일단은 가능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부분인데요. 6만 4천 원까지 일단은 충분히 넘어가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지금의 수급이라면. 자, 오늘 보면 삼성 중공업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장 초반에 일단은 갭을 들고 뭐 출발하면서 약간 밀리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대로 네, 종가까지 강하게 올라갔어요. 삼성전기 중공업이 버텼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조선선제라든지 일단 뭐 동국제강, 뭐 고려제강, 뭐 이런 제강 쪽 종목들이 줄줄이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세아베스틸, 뭐 화인베스틸 이런 철강주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내일까지 강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이런 부분은 미지수다라고 보여주고 오늘은 근데 반대로 알테오젠이 네, 장막판에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첫 툼에는 원래 받으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이제 이게 무슨 이유에 의해서 밀리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뭐 받는다라는 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죠. 이거를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거는 따로 매매는 하지 않았는데요. 원래 이제 이쪽을 들고 있지 않아서 관심 종목으로 셀리버리를 넣어놓고 있었는데 이거는 종가에 조금 담아볼까는 했었습니다. 종가에 좀 담아볼까 했는데 담지는 못했죠. 일단 내일 셀리버리는 정상 자리를 찾으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종목이 오늘은 뭐 의례적인 제약바이오들 폭락으로 인해서 갔고 더 밀린다면 이제 마감 시황은 밀리면 잡겠다라는 걸로 봤죠. 오늘 안 들어갔기 때문에 종목을. 그래서 얘도 죽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C코트렐 어제 종가 들어간 거는 오전에 밀릴 때 그냥 매도를 좀 해버렸습니다. 오전에 밀릴 때 뭐 이런 근처에서 매도를 해버리고 그냥 말았고요.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반등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시장의 중심이 지금 이쪽이 좀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약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움바이오, 셀리버리 이쪽 티움바이오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지금 뭐 시장에서 나오는 뭐 면역암 이런 쪽은 아니고요. 결국 얘도 플랫폼 회사로 보시면 돼요. 플랫폼 회사 뭐 일상부터 준비를 한 거를 가지고 기술 수출하고 로열티를 받는 구조의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SK바이오팜이 다음 달 2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멘텀이 나와서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 밖에 이제 셀리드부터 하나 볼게요. 오스코텍도 지금 AACR에서 참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발표가 날 예정이죠. 저희는 이게 들어가서 물려 있고요. 여기서 이게 돌파가 된다면 충분히 박스권 돌파가 이제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 터트리고 수급과 함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여기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ABL 바이오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굉장히 무겁고 잘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엄청난 메자닌 펀드에 의해서 가지 못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보유예수가 이때 해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못 가는데 얘도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1년이 넘었죠. 1년이 훨씬 넘은 조정과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이제 다시 움직임을 보일 건데 지금 시간 외에서는 호재성 발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좀 오른 거고, 오는 6월 22일 또 AACR에 참가해서 다수의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네, 눌리시 매수 관점으로 놓고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약바이오로 보면 ABL 바이오, 뭐 파맵심도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함께 가고 있죠. 파맵심도 6월 22일 날 참가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온라인 참가로, 그래서 파맵신, 그 다음 셀리드까지 네,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가능성에 도전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서서히 물량을 가지고 가는 매매가 좋겠죠. 급등주야 날마다 나오는 겁니다. 급등주 매매는 거의 날마다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은 이런 거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남성 밀리면 매수, 모트렉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알아서 잘 사 보시면 참 좋겠어요. 알아서. 그 다음에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장막판에 찌라시를 동반해서 좀 올랐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좀 올랐는데 이것까지 자율주행 관련주로 포함을 해서 네, 이번 주에 조금 뭐 서서히 매집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순간에 박스권을 돌파를 시킬 거예요. 지난번에 뭐 일정해서 뭐 안 됐던 게 풍국추정이었죠. 결국은 그 일정 이후에 날라갔습니다. 결국은 일정 안에서 너무 빠르게 수익을 보려고 한다면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또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서 느긋하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몇 개만 더 볼까요? 오늘 휠라홀딩스라는 종목을 일명 수급에 의한 좀 매매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외국인 주도주에 대한 매매를 했고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매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기관 매도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큰 수익은 거두지는 못했네요. 이때도 수급 보면서 같이 수급하고 따라갔던 종목인데 그렇게 큰 수익은 내지는 못했어요. 한 2% 정도뿐이. 갭도 많이 적었고요. 그래서 참 좋은 종목이었으나 시장에서 오늘 주된 종목이 아니었다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국선제랑 문배철강, 한국선제가 아니라 문배철강을 좀 매매를 했고요. 한국선제가 아닌데 한국카본 종목도 크게는 못 먹었습니다. 크게는 못 먹고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한 5% 정도, 여기가 3%, 4%, 5% 선에 매도를 하고 좀 마감을 했네요. 이제 동성화이텍도 같이 매매를 했는데 동성은 지금 들어간 거는 들고 있어요.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위에다 걸었다가 매도가 안 돼서 그냥 홀딩해 버렸습니다. 네, 그냥 홀딩해 버렸고요. 이건 아마 내일 정도 처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아래에서 산 거는 그대로 좀 반은 들고 이 매도 타점을 못 잡아서 그냥 홀딩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마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종목분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데 여기서 지난번에 삼성 SDI처럼 이런 모습이 나오면 네, 단기 매도 자리가 되겠죠. 이런 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저도 비중이 크게 들어가는 종목이 이런 대형주기 때문에 대형주가 급등해주면 어떻게 보면 계좌가 굉장히 또 풍족해질 수 있는 또 부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급등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일단은 시장은 네, 무난한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은 네,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